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덕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소폭의 조정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한 7포인트 밀려 있고요. 코스닥도 뭐 셀트리온 제외한다고 하면 뭐 지수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오늘 시황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10월 말 구간으로 이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이번 9월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도 좀 꽤 나왔습니다. 물론 중장기 박스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가 중심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직전 편향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온 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계감들을 투자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들 역시도 미국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경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가, 반등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시세가 좀 둔하고 눈치 보기 양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유하신 종목이나 혹은 매수 대상 종목의 기본적인 내구성이라든지 혹은 한 두 주 정도 좀 변동성이 예상되거나 방향이 모호하더라면은 한 달 뒤 내지는 두 달 뒤의 관점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좀 눈치 보는 상황이므로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시세를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뭐 현대해상, 셀트리온,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뭐 삼성 SDI, 대신증권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뭐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이 종목 한 8% 이상 강세권이고요. 오늘도 한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상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특징은 좀 없는 상황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현대해상뿐만이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모두가 다른 여타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위쪽으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까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해상도 37,000원이라는 저항을 좀 넘지 못했고, 동부화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이제 저항에 대한 시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동부화재가 일단 먼저 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해상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최고점 정도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조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좌우간 지연되더라도 글로벌 금리 자체가 지금처럼 초저금리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렇게 된다면 국내 금리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대가 거의 바닥권일 거라는 일단 전망 자체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배팅이 좀 선제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기가 중기적으로는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가 시장에서의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의 역할을 좀 길게 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좀 다져지고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중기적 업종 분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주에 대한 공부라든지 관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에서 한 4% 올라가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고요.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기관 외국인 매수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릴린치 창구로 한 8만 주 넘게 사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좀 추세가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겠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셀트리온을 상승세로 복귀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8만 원을 기준으로 10만 원대에서 일단 9만 7천 원에서 꺾인 상태에서 6만 5천 원대 정도,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8만 원대 복귀. 그리고 8월 달에 추세가 무너진 가격대도 8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 8만 원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다지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저는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기술적으로도 월봉을 포함하는 장기 추세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있지만 재상승의 시작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여기서 만약 이 정도 시가총액과 외형을 또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어떤 재료 내지는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큰 움직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8월 이전에 8만 원 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수하셔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다행히 매수권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은 이쪽 섹터는 반등시 매도가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미포 역시도 수급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 쪽의 수급이 단기로 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한 3% 오르면서 7만 5천 원 선까지 와 있는데요. 자, 현대미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저점 대비해서 낙폭과대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8월 24일 44,000원 기준으로 지금 70%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지만 사실 지난 6, 7월 달 혹은 8월 달까지 조선주들의 어떤 쇼크 악재가 있으면서 지나치게 할인이 됐었고 지금 반등이 저점 대비 70%가 나왔다 하더라도 작년 연말 가격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이나 가치주들은 이런 시기라는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바닥, 이번에 만들어진 2015년도 하반기 바닥은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8년 내지는 4년짜리 바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이 기준점이 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지나친 저평가 내지는 지나친 할인을 해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켓에서 거의 떨이형 할인을 했던 상황인데 그때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는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닥 베이스를 어디로 잡을 거냐.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바닥 베이스로 잡는다라면은 65,000원 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65,000원의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상승률이 채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방어력도 나오는 것이고 상승에 대한 연속성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의 판단으로 현재 경기 민감주라든지 과대한 낙폭주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 멀리 하시면서 이 가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눈치 보기가 좀 심해진 상황이라면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가격 여기에 대한 배팅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로엔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또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현대차 밀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로엔 보겠습니다. 추세 이탈이 나왔다 싶을 정도로 좀 급락한다고 저번에 이제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도 좀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전히 저는 이 주식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꺾인 시점에서 이미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로엔이 9만 원이 무너지면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미 지난 9월 하순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고점 대비해서 이미 25%가 빠졌고요. 8월 저점, 9월 저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로엔이라는 종목을 상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언제나 강했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엔이라는 종목을 보면 언제나 약한 주식이죠. 이건 한마디로 그냥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주식이 과거에 로엔이라는 종목이 2만 원, 3만 원, 만 원부터 올라왔을 때 그때는 두려워서 매수를 못했던 분들이 9만 원, 8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7만 원 깨지고 있는데 두려움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거라고 일단 견디는 분들이 계시는데 20% 손실을 확정짓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저는 고평가된 성장주라는 것이 미래가 좋을 거다라는 데 대해서 주가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인데 그걸 이미 다 끌어썼기 때문에 앞으로 어지간히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밸류 적정 가치를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꺾인 고퍼즈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도에 주력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한 2% 밀립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하는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PER, PBR은 높은 종목군인데 역시 매도 관점이 낫겠습니까? 저는 아모레퍼시픽과 다른 화장품주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 내지는 성장주의 하나의 큰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 세계의 어떤 경기 구조에서 지금 하나의 모멘텀으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중국의 소비 성장이라는 트렌드와 엮여 있는 연계되어 있는 국내의 어떤 대표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연말이든 내년부터든 어떤 시장에 대한 상방 흐름 혹은 경기에 대한 회복 구조일 때 중국의 소비 성장은 분명히 하나의 축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쉽게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주식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내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크게 무너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저가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45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갈 정도의 트렌드가 만들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가 매수를 자제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만을 노리신다라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비싸게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기다렸던 시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높게 사신 분들이라면은 반등 시에 다시 컨트롤 하셨다가 저가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여타 뭐 화장품 부품이라든 화장품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감 전략 주시죠. 예, 종목별로 일단 중단기 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뭐 시장의 반등에 베팅을 하는 트레이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4년, 8년째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주는 그대로 그냥 가치에 대한 베팅으로 가시고요.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니까. 단기 반등 노리신 분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수 목표를 아직 한 2070 내지는 210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제 남은 포인트가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먹을 폭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반대로 눌림을 준다라면은 아래쪽으로 열릴 수 있는 폭 또한 이제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월 하순 11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단기 관점에서는 욕심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구조로 봤을 때 파탄 지경으로 이를 거라고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한 1800대 저점을 신뢰하시고 가치주에 대해서는 중장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